안녕하세요. 금일 크라우드 윅스 제조 플랫폼 설명회 진행을 맡은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김시웅 연구원입니다. 금일 온라인 설명회를 위한 패널로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이동영 센터장님과 크라우드 윅스 이형주 이사님을 모셨습니다. 설명회 시작에 앞서 금일 설명회 일정을 간단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금일 설명회는 1시에 시작하여 설명회 안내 5분, 크라우드 윅스 기업 소개 20분, 사례 중심의 플랫폼 소개 20분, 질의응답 20분으로 방송 종료 예정 시간은 14시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후 15시 30분부터는 미드업데이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유튜브로 생방송 송출되기 때문에 방송 중 음향, 영상의 일부 고르지 못할 수 있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설명회 시작에 앞서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이동영 센터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희가 매달 정기적으로 그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 기업을 모시고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설명회와 그다음에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그 크라우드웍스 AI 데이터 전처리 및 그 데이터 수집 가공하는 전문 회사 크라우드웍스가 직접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강의 잘 들으시고 궁금한 점 질의응답 해주시면 좋은 시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일 온라인 제조 플랫폼 설명회 강연을 위하여 이형주 이사님이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시작하면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크라우드웍스주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 소개해드리고 저희 회사에서 했던 프로젝트 중에서 이제 몇 가지 이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300개 이상의 기업들 그리고 이제 100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수행한 이제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이제 데이터 수집 가공 전문 업체입니다. 네, 전문 업체입니다. 간단히 저희가 하는 일을 먼저 그냥 짧게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는 이제 인공지능 모델 학습을 위한 데이터를 이제 저희가 만드는 일을 하고 있고요. 보통은 이제 모델을 학습시키는 일에만 집중을 하시지만 사실 그 모델들이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학습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에 라벨링을 하게 되고요. 그 라벨링한 데이터를 이제 고객들이 제대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가공해주는 일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이 일을 머신러닝을 통한 여러 가지 데이터의 전처리를 통해서도 하고 있지만 24만 명 이상의 전문 라벨러들이 저희 회사의 플랫폼에서 일을 같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많은 종류의 일,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볼륨이 큰 일, 혹은 상당히 이제 전문적인 어떤 기술이 요하는 일도 저희 플랫폼 내에서 상당히 수월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2017년에 설립이 되었고요. 한 지금 4년 정도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시리즈 B 정도까지 한 120억 정도 되는 투자를 유치하고 이제 관련된 기술을 가열차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 간단한 회사의 영역 그 소개인데요. 2017년에 저희가 이제 회사를 만들게 되었고, 그리고 그 사이에 저희가 이제 특허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100여 개가 넘는 특허를 이제 획득하였고, 지금 현재도 계속 출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쩌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 시국에 여러 가지 재택에서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업체로 이제 저희가 좀 역할을 하게 되어서 여러 가지 수상 실적이나 기술적인 부분, 혹은 이제 사회에 대한 기여적인 부분에서도 다양한 수상 실적 그리고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건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사실 이제 데이터 라벨링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매우 생소한 이제 사업 영역이기 때문에 이제 보통은 회사에서는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 자동으로 학습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 데이터를 전략적으로 가공하고 이를 평가하는 등의 여러 가지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다양한 도구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노하우가 필요한데 회사 내에서 인하우스에서 그런 것들을 실행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데이터 프로젝트에 대한 설계 및 관리도 진행을 하고요. 실제로 사업에서 필요한 모델들을 구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에 대한 수집, 그리고 이제 학습의 능률을 높일 수 있는 데이터
데이터에 대한 가공을 실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정부에서 데이터 바우처 혹은 AI 바우처, AI 허브 같은 이제 스타트업부터 해서 데이터나 모델이 필요한 회사들이 이제 정부에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런 사업들의 공급 기업으로서 이제 많은 수요 기업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24만 명, 현재는 한 26만 명 정도 되는데 그들의 어떤 이제 작업의 기록, 그리고 그들이 이제 저희에게 공유해 주신 이제 여러 가지 프로파일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록들을 기반으로 이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이제 가장 적합한 분들을 추천을 하거나 아니면 그분들에게 그 작업자분들에게 적합한 일을 추천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특히 보안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내부에 있는 이제 특정 어떤 시스템 툴로 이제 데이터 가공에 대한 작업을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부적으로 데이터 라벨러 분들이나 이런 뭐 데이터 관리나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쪽에 이제 전문가들을 파견해 달라는 어떤 요청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런 요청이 들어왔을 때 저희 쪽에서는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적합한 전문가들을 저희가 이제 같이 어떤 그 뽑아서 이제 프로젝트를 지원하도록 이제 그런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가 갖고 있는 어떤 데이터 라벨링 플랫폼에 대한 뭐 간단한 설명인데요. 사실 이제 저희가 회사 초창기 때는 데이터를 가공하기 위해서 뭐 필요한 어떤 어노테이션 툴이라고 하는데 이 어노테이션 툴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직접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프로젝트는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그 이미지에 바운딩을 하고 뭐 이런 거라고 하면은 그걸 고객의 요청에 따라서 거의 약간의 SI처럼 만들었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경험이 쌓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좀 제어할 수 있는 플랫폼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어떤 데이터 가공에 대한 요청이 들어오더라도 이제 고객들의 요청에 맞게끔 이제 컴포넌트 기반으로 그런 어노테이션 툴을 제대로 만들 수 있게끔 매우 빠른 시간에 만들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크라우드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 크라우드 작업자들, 라벨러들이 작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혹시 저희가 제공하는 가이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뭐 내용을 놓치고 잘못된 작업을 하고 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계속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작업자들의 성과 관리, 그리고 작업자들의 어떤 그런 업무 양들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들이 필요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상당히 고도화시켜서 시스템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데이터가 필요한 산업은 뭐 처음에는 사실 일부 회사, 그러니까 포털이나 뭐 큰 회사들이 시험적으로 이제 진행을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뭐 모델을 만들겠다 하는 것들을 진행을 했었지만 지금 거의 전 분야에서 데이터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고요. 뭐 그 회사의 규모도 뭐 사실 대학교 연구소 그리고 스타트업부터 시작해서 대기업까지 이제 상당히 넓은 스펙트럼을 회사에서 이런 요청들이 이제 있고요. 실제로 저희도 이제 대학교들 이제 국민대 이런 저희 몇몇 대학교들하고도 같이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뭐 LG전자, 삼성전자와 같은 큰 회사들도 저희와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뭐 이 데이터 가공 유형은 뭐 전 소스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뭐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등등의 어떤 이런 데이터들을 저희가 수집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데이터의 유형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어서 아마 뭐 몇 년 뒤면은 이거 이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추가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항상 데이터 정확도에 대해서는 99%를 지향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작업뿐만 아니라 검수, 그리고 이제 필요하다면 2차 검수를 하고 있고 고객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그리고 작업자들에게 이런 충분한 정보들을 저희가 제공함으로써 이제 데이터의 퀄리티에 대해서는 가능한 그리고 최대한 이제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작업자분들을 모시고 같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오해 아닌 오해를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첫 번째 오해는 이제 데이터
를 만들 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계로 모델이 그냥 라벨링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는데요. 사실 이제 데이터 라벨링 작업에서 모델이 자동으로 수행하는 경우에 그 정확도가 사실은 고객이 원하는 수준보다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거는 저희 크라우드웍스의 어떤 기술적인 한계 뭐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실제로 현존하는 상당히 좋은 모델을 가지고 뭐 트레이닝을 시켜서 작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사실은 이제 실제 고객이 원하는 정도의 정확도가 사실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과 어떤 기계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콜라보가 필요한 게 저희 데이터 라벨링 사업의 좀 특징이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손이 거치지 않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사실 퀄리티를 보장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에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뭐 비용이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드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또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인하우스에서 이런 작업들을 진행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실제로도 카카오 같은 회사도 실제로 인하우스에서 이런 작업들을 진행을 했었던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실제로는 근데 이렇게 하는 경우에 속도가 제대로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많은 인력들을 관리를 할 수 없기, 실제 내부에서 일하는 분들이 많은 인력들을 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소수의 작업자들밖에 이제 관리가 되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작업 뭐 어떤 처리 속도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늦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평균적으로 해봤을 때는 인하우스에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속도가 2배 혹은 3배 정도가 상당히 빨리 진행이 되고요. 특히 이거는 데이터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폭은 상당히 커지게 되고요. 비용으로도 저희가 그 고객들이랑 논의를 해봤을 때는 절반 정도 내부에서 실제로 컨트롤하는 것보다는 절반 정도의 어떤 비용으로 그 작업이 진행되는 것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많은 고객들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고객들이 되게 다양한 형태의 그 프로젝트에 대한 진행을 요구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커스터마이징된 툴, 어노테이션 툴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진행에 있어서도 퀄리티를 유지하기 위해서 고객이 관여도 점점 높은 프로젝트도 생기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고객들과 같이 협업을 하면서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상당히 고객들의 참여가 유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프로젝트 진행에 대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는 한 등록된 특허가 104개, 그리고 현재 이제 특허 출원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저희 자랑입니다. 뭐 이것도 저희 자랑이고요. 실제로 이제 데이터 수집이나 가공에 있어서 이제 모델링을 데이터 모델을 구축하고 싶어하는 회사들이 이제 넘지 못하는 벽들을 저희와 함께 많이 이제 해결을 하고 계십니다. 네, 많은 고객들 같이 하고 있고요. 네, 일단 간단한 회사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사실 지금 저희랑 했던 케이스들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케이스들을 보시면은 이게 크라우드웍스가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구나에 대해서도 약간은 좀 감을 잡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케이스를 좀 몇 가지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제 저희 쪽에 이제 들어왔던 농수축산 관련된 프로젝트들인데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돼지 바운딩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인데 인공지능 스타트업이고 아마 이제 축산에 돼지들을 관리하는 그런 일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돼지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모델로서 파악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에게 요청이 들어왔었고 뭐 작업 건수는 한 2만 건 정도 되었고 작업 기간은 설계부터 저희가 마치고 데이터가 전달될 때까지 한 달 정도 걸렸습니다. 근데 사실 이 프로젝트가 저희한테 되게 좀 재밌는 경험이었는데 사실 돼지를 저렇게 섞어 놓으면 구분이 사실은 잘 안 가거든요. 그래서 저 작업을 했을 때에 도대체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나, 돼지를 어떻게 실제로 구분하고 하는 뭐 이렇게 제대로 바운딩 되었나 하는 작업과 검수 과정에서 상당히 좀 난해한 이제 프로젝트였습니다. 근데 이제 끝나고 나니까 이제 여튼 고객들도 만족하고 하셔서 저희한테는 좀 보람 있는 프로젝트였고요.
예, 마찬가지로 이제 골격 추출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 이제 움직임을 제어를 하거나 이제 특징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골격 추출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많은 골격 추출 프로젝트가 처음에 진행될 때 어떤 골격을 어떻게 잡을지 같이 정의를 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제 고객 요청 사항이 앞다리, 뒷다리, 뭐 꼬리 등등 해서 돼지의 특징 부위들을 다 이제 점을 찍어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골격 추출을 해달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고, 얘도 이제 64,000건을 46일 만에 이제 끝냈었습니다. 사실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반려묘나 반려견들에 대한 어떤 행동 특징을 잡아내는 프로젝트들에 대한 요청이 사실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아마 이제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인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반려견들의 어떤 사진, 골격 추출 등뿐만 아니라 특징적인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수집하거나 가공하는 프로젝트들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뭐 이거는 스타트업이고 대기업이고 할 것 없이 이제 그 반려묘, 반려견에 대한 그런 이제 요청, 데이터 가공의 요청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젖소머리도 이제 바운딩 해달라는 요청도 들어왔었는데요. 저희도 처음에 이렇게 받으면서 이게 왜 할까라는 것들을 이제 좀 고민을 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축사 관리를 자동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듣고 보니까 이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진행을 했었고요. 그 사실 여기 이제 그 화면에 보시면은 고객 요구사항 저런 것들이 이제 보시면은 이제 소 이미지 내 소 머리 부분이 이제 한쪽 귀, 뭐 한쪽 눈, 코 중에 두 개가 보이는 경우는 어떻게 반응해 달라,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요. 사실은 그 모델을 학습을 할 때 필요한 형태의 데이터를 처음에 이제 고객사랑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젖소머리 반응이 됐던 뭐가 됐던 고객사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작업에 필요한 형태의 데이터들을 쭉 정리를 해주시는데, 그런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그런 어떤 협의 내용을 기반으로 저희가 이제 가이드라고 하는 걸 작업자 가이드를 만들게 되고요. 그 작업자 가이드를 기반으로 작업자 검수자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작업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런 요구 사항들이 사실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냥 단순히 소 머리를 이제 바운딩 해주세요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뭐 소머리를 바운딩하는데 그 소머리에는 뭐 눈, 코, 입이 뭐 어떻게 보여야 되고, 마진 폭이 어떻게 돼야 되고, 뭐 이마는 어디까지, 뭐 턱은 어디, 사람의 같은 경우는 턱은 어디까지. 그래서 모델마다 사실 구축하시려고 하는 모델마다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요구사항이 디테일해지면 디테일해질수록 사실 이제 그 전문가들, 데이터 라벨링 전문 라벨러들이 상당히 이제 기여를 하게 되는 부분이 상당히 커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보안과 금융 관련한 이제 케이스들이고요. 이상 행동 패턴에 대한 동영상 수집 및 가공입니다. 그래서 그 최근 들어서 이제 저런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이상 행동 패턴에 대한 동영상 수집들이 조금 재밌는 형태로, 저희에게 재밌는 형태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좀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 저런 형태의 프로젝트들은 사실은 이제 CCTV에서 끊어서 저희에게 가공을 하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수집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상 행동이라고 하는 게 수집이 사실은 잘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그 뭐 왕따를, 그러니까 학교 내 학교 폭력에 대한 영상을 수집을 하고 싶다. 그렇지만 이제 CCTV는 없는 거죠. CCTV를 영상을 가지고 이제 하는 거는 사실 좀 여러 가지 한계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청이 들어왔을 때, 실제로 저희에게 있었던 요청들인데, 그런 요청이 들어오면 이제 그런 류의 프로젝트들은 실제로 그런 유사한 상황을 연출해 놓고, 그리고 그 CCTV 등으로 수집되어 있는 것들을 저희가 다 확인을 하고 이제 연기자들이 같이 저런 것들을 연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각도로 카메라를 설치를 하고, 이제 그 전에 CCTV에서 보였던 그런 이상 행동이라고 체크되었던 것들을 그대로 이제 상황을 연출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뭐 학교 폭력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뭐 가슴을 심하게 밀쳐서 벽에다가 이렇게 붙인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저희 크라우드 워커들과 함께 그 상황을 연출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수집을 하고, 그리고 가공을 하고 제공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상한 행동 패턴에 대한 동영상 수집은 이제 진행이 됩니다. 특히 이제
저런 것들은 보면은 사회에서 되게 약간 민감한 범죄나 이제 사회 문제들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들어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강 다리에서 이제 뛰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의 행동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연출을 하거나 혹은 수직 가공을 한다거나 이런 프로젝트들이 상당히 이제 최근에 몇몇 이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금융사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은 CS를 그러니까 챗봇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챗봇을 진행하기 위해서 사실 이제 Q&A를 수집하는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상담 경험이 있는 저희 라벨러 분들이 이제 주요 키워드를 보고, 그리고 이제 그 고객사들이 제공했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고 이제 실제 Q&A 세트를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금융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특정 보험 상품이다, 혹은 뭐 특정 어떤 상황에 대한 컴플레인이다 그러면은 나올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모든 어떤 상황들을 실제 저희가 이제 데이터셋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어떤 상황마다 어떤 최소 10건 이상의 어떤 상황들을 저희가 다 이제 구성을 하게 되고요. 그런 것들을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이제 제공을 하면 이제 그걸 가지고 챗봇을 고도화시킨다든지 하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밑에 유사 프로젝트에도 나와 있지만 이제 심리 상담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챗봇이 아니더라도 또 뭐 연인들 간의 대화라든지 이제 다양한 형태로 어떤 자연어에 대한 수집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제 거꾸로 이제 본인들이 이렇게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아마 뒤에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본인들의 챗봇이 만들어낸 그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에 대해서 이게 상황에 맞는지, 혹은 대화 좀 사람이 실제로 이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지에 대한 이제 검토에 대한 프로젝트도 이제 따라서 진행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손지문 이제 장문 뭐 이런 것들은 뭐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는지 뭐 그런 프로젝트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프로젝트들은 뭐 손에 대한 어떤 지문 채취 이런 것도 있지만, 보통 이제 이렇게 키오스크 같은 경우에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행태를 알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의 어떤 지문 모양 이런 것뿐만 아니라 손이 키오스크를 움직일 때 키오스크에 어떻게 손을 대고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관련 데이터를 함께 수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패션 속성인데요. 저희가 이제 보통 데이터 라벨링이라고 했을 때 이제 보통 이제 속성 분류를 이제 하게 되는데, 이게 간단히 이제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옷의 모양에 대한 이제 단순히 클래스를 속성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감성적인 부분을 태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옷들에 대해서는 이제 속성을 선택해, 종류를 선택해 그러면은 그 옷이 뭐 어떻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여성용 외투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지만, 실제 많은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이제 다른 어떤 여러 사람들이 느끼는 감성적인 태그를 같이 요청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 옷을 봤을 때 뭐 세련돼 보인다, 뭐 도시적으로 보인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사람들의 감성 태깅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 보통 데이터 작업을 할 때 사실은 이제 정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 옷을 보고 세련돼 보인다라든지 뭐 어떻게 보인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컨센서스를 이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작업을 이제 5명, 3명 혹은 7명 이렇게 주게 되고요. 이렇게 보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 옷을 봤을 때 뭐 예를 들어 5명의 데이터를 수집을 했는데 4명은 세련되었다고 했고 1명은 그냥 학생 같다라고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런 뭐 80%의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 어떤 되게 다수가 동의하는 쪽의 데이터를 이제 수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신체 지수에 대한 데이터셋 구축은 근데 사실 이런 프로젝트가 신체 지수 데이터셋 구축 이런 것들은 사실 내용상으로는 상당히 간단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면은 진행이 사실은 조금 쉽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최근에 그 저희가 데이터 수집하거나 가공을 할 때 보면 개개인의 어떤 개인 정보에 대해서 이제 제공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상당히 심리적인 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그 요청을 하실 때 보면 뭐 예를 들어서 고객에게 저런 데이터를 수집을 하면 얼마 정도를 주면 고객이 개인의 어떤 정보를 제공을 해주냐 주냐 뭐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하시는데 생각보다 사실은 되게 높은 가격이 나가거든요. 예를 들어 뭐 지금 유사 프로젝트에 있는 가슴 석고 모형 촬영 뭐 저는 사실 좀 난이도가 있으니까 다른 어떤 얼굴 사진에 대해서 모아달라. 그래서 얼굴 사진에 대해서 그러면은 얼마 정도를 주냐 그러면은 사실은 이게 10,000원 혹은 이제 때에 따라서 몇만 원 단위로 돈 넘어가거든요. 그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고객들은 저희 작업자분들이 자신의 얼굴이 노출되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심리적인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비용이 들게 되는데 이제 사실은 이제 고객분 이제 저희 기업 고객에 있어서는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좀 큰 괴리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도 이제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상당히 이제 그 가격 단가에 대한 조정을 할 때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게 되고요. 뭐 다른 회사에서도 만약에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사진이나 뭐 어떤 치수나 이런 것들을 수집할 때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생각하시는 것보다 되게 높은 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뭐 좀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다행히 이제 고객 풀이 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어떤 이제 사람들의 다양한 이제 작업자들의 어떤 다양한 데이터를 모을 수 있다라는 게 클라우드 방식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좀 강점인 것 같습니다. 뭐 얼굴 랜드마크 프로젝트인데요. 이것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굴 같은 경우가 사실은 수요가 상당히 많은데 뭐 시큐리티나 뭐 그다음에 그 통신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카메라 서비스 등등등 해서 상당히 많은데 사실은 이제 국내에서 개인의 얼굴을 수집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쨌든 단가도 높고 심리적인 허들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쉽지 않은 프로젝트고요. 제 기억에는 아마 성인들도 이제 사진을 어떻게 수집을 해주세요라고 하면은 거의 뭐 몇만 원 수준의 비용이 나가지 않으면은 이제 거의 접근을 잘 하지 않을 정도로 특히 이제 제일 어려운 게 아이 사진이 제일 어렵고요. 아이 사진을 이제 수집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회사들이 저희에게도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저희도 이제 그런 프로젝트를 해결하는 데 상당히 이제 애를 먹었었거든요. 왜냐면은 부모들이 이제 애 사진을 팔아서 약간 이제 돈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심리적인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아이 사진이 제일 모으기 힘들고 뭐 이제 다른 어른들 사진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 근데 이제 저희가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을 철저히 따르기 개인정보 보호나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는 어쨌든 이제 그 뭐 고객들과 함께 잘 진행을 하지만 여튼 수요 대비해서 상당히 어려운 영역입니다. 오히려 이제 밑에 유사 프로젝트에 있는 이제 스포츠 영상 키포인트 추출이나 저런 것들은 사실 상당히 이제 좀 저거보다는 좀 쉬운 편이고요. 특히 이제 저희가 최근에 이제 골프 붐이 불기 전에 이제 골프에 대한 이제 그 키포인트 추출 프로젝트가 이제 복수가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뒤로 어쨌든 이제 지금 상당히 많은 솔루션들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골프 상당히 많이 하고요. 그리고 그 아이돌 영상에 대한 댄스 영상 이런 것들 이런 종류의 프로젝트가 그 키포인트에서는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 의외로 경쟁사에 대한 어떤 가격 수집 이런 것들이 그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몰랐었는데 이제 좀 실제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이제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가격 수집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뭐 상점에 가서 어떤 라벨을 찍어달라, 수집을 해달라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 뭐 와인 가격표라든지 화장품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편의점의 가격도 체크를 해달라 이런 조금 이건 이미 다 데이터가 있지 않나? 라고 하는 생각이 되는 것들도 이제 소매 산업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인스타 계정에 대한 태깅 프로젝트인데요. 그러니까 SNS 채널에 대해서 전문 분석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업체였는데 그 업체들이 이제 하고 싶은 게 그런 거죠.
특정 어떤 사람을 되게 많이 모으고 있는 인스타 계정이 있는 건 알겠는데 그 인스타 계정이 도대체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에게 한 10만 건 가까운 어떤 인스타 계정을 주고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감성 태깅, 일종의 감성 태깅이죠. 를 진행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이나 이제 다른 이제 인플루언스 마케팅을 진행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서 저희 쪽에 이제 제공이 되었고요. 저희가 제공을 하였고요. 뭐 CCTV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뭐 흔히 뭐 많이들 들어오는 거고 이제 많이들 보셨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좀 넘어가고요. 사실 이제 오늘 이제 이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이제 제가 받았던 질문 중에 이제 AI 데이터 요청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산업군이 어디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었는데 사실 제일 많이 들어오는 쪽 중에 하나가 이 자율주행 쪽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항공뷰에서 찍은 저런 사진에 대한 도로에 대한 라벨링, 그리고 도로에 있는 여러 가지 객체들에 대한 라벨링, 그리고 그 블랙박스 사진, 자동차 블랙박스로 보이는 그런 사진에 대한 라벨링, 이런 이제 라벨링들이 상당히 이제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데, 근데 이런 류의 프로젝트들은 사실 상당히 이제 난이도가 높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요청 자체가 상당히 까다로운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라벨링이 잘못되면 사실은 사고랑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 라벨링에 대한 요청이 상당히 까다롭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모 자동차 회사와의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블랙박스 사진을 찍고 그걸 이제 세그멘테이션, 그러니까 영역을 표시를 하고 그 영역이 어떤 오브젝트인지 표시를 하는 그런 프로젝트인데 한 장, 그러니까 딱 정말 한 장 작업을 하는데 사람이 2시간이 걸리고요. 자동화를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모델이 지원을 하고 돌렸을 때도 이제 그 반 정도 시간, 그러니까 1시간 정도가 걸리는 그런 작업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사실 이제 그 데이터를 보고 이게 정말 그런가 싶었는데 작업하는 환경이나 그러니까 작업한 내역이나 그다음에 이제 그 작업자분들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니까 실제로 이제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디테일하게 되게 많은 종류의 데이터를 요청을 하면서도 상당히 까다로운 이제 사람의 어떤 목숨과 이제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까다로운 어떤 그 조건이 요해지는 영역이 이제 자율주행 영역인 것 같습니다. 뭐 옛날에는 사실 그냥 번호판 수집하고 번호판 인식하고 이 정도로도 충분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어쨌든 자율주행이 고도화되면서 이제 이런 유의 프로젝트들, 그러니까 학습 데이터들 자체도 상당히 고도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영역에다가 이렇게 표시하는 작업을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데요. 네, 지금 보시면은 저런 것들이 이제 뭐 항만에서도 이제 항만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배인지 아닌지 어떤 배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저희에게 이제 저런 식으로 이제 요청을 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저런 것들을 작업을 또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계로 전처리를 작업을 하고 사람이 수정을 해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 그런 작업이고요. 아래쪽에 이제 유사 프로젝트로 이제 아마 다른 산업군 영역에 있겠지만 이제 저런 형태의 작업, 세그멘테이션 형태의 작업이 사실 제일 많은 쪽은 의료 쪽입니다. 의료 쪽. 그러니까 의료 같은 경우에 의료 영상 데이터를 가지고 이게 암세포인지 혹은 이제 정상세포인지 혹은 뭐 피부에 있는 점이 이게 뭐 실제로 피부암을 유발한 피부암의 어떤 징조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어떤 세그멘테이션을 하고 그거에 라벨링하는 작업이 사실은 최근에 의료 쪽에 상당히 많이 요청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 크라우드웍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의료나 이런 전문적인 영역의 작업이 의뢰가 됐을 때 저희가 이제 라벨러가 이제 26만 명이 되고 그리고 이제 저희와 같이 일하는 파트너 회사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작업을 요청할 때 저런 의료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사에서 자격 제한 같은 것들을 제한을 하거든요. 뭐 최소 예를 들어 뭐 의사여야 한다. 뭐 어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제안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도 이제 저희가 이제 크라우드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이 이제 같이 좀 쉽게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를 구성할 수 있는 좀 그런 장점이 크라우드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장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인물 내 영상 뭐 트래킹이고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제 영상을 통해서 이제 사람을 쫓아가는 형태의 그런 프로젝트인데 이게 뭐 작업이나 이런 것들은 뭐 좀 평이하기 때문에 이제 좀 그렇지만 제가 이거를 보면서 이제 좀 약간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위급 동영상이라든지 뭐 여기 이제 예로 나오는 실신 동영상 아니면 뭐 아까 말씀드렸던 학폭 동영상 뭐 하면서 약간 이제 좀 사회적인 문제 해결에 쓰이는 어떤 데이터들 형태가 대충 이제 이런 영상의 이제 연속적인 행동을 트래킹하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네, 중형상 녹음 프로젝트고요. 이거는 그 자동차 회사에서 쓰이는 자동차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통신사에서 저희에게 요청이 들어왔었는데요. 자동차 안에서 이제 사람의 어떤 명령어를 이제 인식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기 위한 그리고 이제 그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용도로서 쓰이는 거고요. 자동차 안에 있는 상황은 사실 이제 다양한 소음들이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조용히 혹은 이제 약간의 이제 화이트 노이즈가 있는 상황에서의 어떤 말소리 명령과는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동차에서 이제 계속 이제 그런 거죠. 뭐 인공지능 스피커를 틀어놓고 뭐 길 찾아줘, 뭐 찾아줘, 뭐 어디 뭐 찾아줘 이런 것들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동차에 있는 환경의 데이터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쪽에 의뢰가 들어와서 이게 진행을 했던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초기에 사실 이제 이거랑 유사한 프로젝트로 뭐가 있었냐면은 코로나 초기에 코로나 환자 기침 소리 녹음 이런 것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 프로젝트 하면서 상당히 이제 애먹었었고 이제 왜냐면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코로나 환자가 그렇게 막 많지는 않았고 초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해외에 있는 저희 제휴사나 이런 쪽을 통해서 이제 코로나 환자의 기침 소리를 녹음했었는데요. 제가 그때 간접적으로 들었을 때는 기침 소리로는 구분이 잘 안 된다라고 결론이 났었던 것 같은데 그 뒤로 어떻게 고도화가 됐는지는 좀 모르겠네요. 그 흉부CT에 대한 수집 그리고 가공이고요. 뭐 흉부CT 사진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를 설계할 때 개인 정보에 대한 동의 그리고 뒤에 향후 처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좀 많은 법적 고려 등을 하고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저런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반인들이 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와 함께 있는 관계 회사로 있는 이제 닥터웍스라고 하는 의사분들의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분들의 네트워크 회사와 같이 조인을 해서 이제 저런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다양한 이제 헬스케어 관련된 CT 수집 가공 등등에 대한 프로젝트는 이제 전문가분들과 같이 일을 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유사 프로젝트에 보시면 대변 이미지 수집이 있는데 저런 프로젝트도 실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대변 이미지를 수집해서 그 사람이 어떤 병증이 있는지까지 이제 라벨링을 해서 이제 수집을 하는 프로젝트였는데 사실 이제 저 프로젝트를 처음에 보고 과연 저 프로젝트를 무사히 마칠 수 있는 건가에 대해서 상당히 내부적으로도 고민이 많았었는데 저거는 또 무사히 진행이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뭐 개인정보가 아니지는 않지만 생각보다는 이제 쉽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 반려동물에 대한 이제 관심이 높아지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이제 이미지 수집, 그러니까 영상 수집, 특히 이제 최근에 영상 수집이 상당히 많은데요. 처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최초 단계에서는 원래는 이제 뭐 이 강아지가 무슨 종이냐 뭐냐 하는 이제 되게 단순한 형태였는데 최근에는 아마 뭐 이 프로젝트가 이 프로젝트가 아마 지금 그거가 맞는 것 같은데 이제 반려견이 특정 상황, 그러니까 반려견이 무서워하는 상황에 대해서 영상을 수집해 달라. 혹은 반려견이 뭐 경계하는 것들에 대한 수집을 해달라. 그리고 즐거울 때 내는 소리, 뭐 행동을 이제 수집해 달라.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 이걸 보면은 모델 자체가 이제 강아지가 지금 어떤 기분인지를 알고자 하는 그런 이제 목적을 위해서 이제
아마 그런 형태의 사진과 이제 분류 데이터 라벨을 이제 요청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여튼 반려견들에 대해서 단순히 뭐 찾고 뭐 반려견이 아프냐 마냐 뭐 이런 거를 떠나서 어떻게 보면 반려견의 마음을 헤아리고자 하는 형태의 이제 시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고요. 특히 이런 것들은 초기 스타트업들이 이런 시도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이게 제가 제 기억으로도 올해 한 회사만 한 게 아니었거든요. 유사한 프로젝트가 이제 상당히 이제 다양한 형태로 많이 진행됐었는데 거의 이제 주제 자체가 이제 특정 행동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근에 뭐 아마 뭐 보니까 법적으로 반려견의 지위를 뭐 물건이 아니라 다른 걸로 한다 어떻게 한다 해서 보험도 달라지고 뭐 이렇게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이제 그런 이슈들 때문에 이제 의료기관 그러니까 반려동물의 의료기관에 대한 영수증 수집 프로젝트들도 이제 진행이 됐고요. 이것도 이제 스타트업에서 아마 이제 인공지능 그러니까 데이터를 모아서 이제 최적 가격 병원은 가지고 이런 이야기하면 좀 그렇지만 여튼 그 가장 최적의 어떤 비용이라고 치료비를 추천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려고 하는 의도인 것 같고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어떤 진료비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희 작업자들하고 했던 그리고 이제 요청했던 것들 프로젝트 중에 이게 상당히 어렵게 진행했던 기억이 나는데 최근에 어쨌든 이제 뭐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이제 헬스 그리고 특히 이제 살 빼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워낙 그런 것들에 대한 붐이 있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스타트업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제 한지 얼마 안 된 스타트업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제 다이어트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요청이었고요. 그 직장 여성들을 대상으로 30일간 뭐 먹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다 수집을 해달라라고 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사진 찍고 너 오늘 뭐 먹었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한 달 동안 이제 어떻게 보면 트래킹을 하는 거죠. 어디서 뭐 먹었다. 그래서 식단 추천에 대한 다이어트를 위한 식단 추천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목적이었고요. 근데 이제 여튼 어려웠던 점은 여튼 이제 30일 동안 이제 한 사람이 계속 어쨌든 참여를 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지속적으로 어떤 작업자 데이터 라벨러 분들과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었어야 됐고 사실은 이제 음식물 같은 경우에 저런 라벨링의 기준을 세우기가 사실은 되게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서 이제 뭘 먹었냐, 뭐 얼마나 먹었냐, 뭐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정확하게 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좀 초반에 작업 가이드를 작성을 하고 이제 고객이랑 요건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그걸 작업자들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과정이 상당히 까다로웠던 거고요. 음식물 그러니까 최근에 어쨌든 배달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유행이라서 그런지 이제 이제 뭘 먹는지에 대한 사진을 수집해 달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이제 좀 있습니다. 그게 좀 그런 데이터가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여튼 이제 그런 것들도 상당히 많고, 그리고 이제 유아 행동 패턴에 대한 프로젝트들이고요. 네, 이거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골프 자세에 대한 키포인트 추출이고, 실제로 이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그 대표님은 골프를 잘 못 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 상당히 거의 싱글 가까이 가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본인이 하려고 하신 건 아니지만, 예, 반려동물 키포인트 추출이고요. 반려동물의 행동을 이제 어쨌든 파악을 하기 위해서 뭐 귀부터 뒷발 끝까지 해서 이제 포인트를 정의를 하고 이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의학용어 음성 녹음은 이제 수술실이나 그런 쪽에서 이제 기록을 남기기 위한 솔루션을 만드는 이제 스타트업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워낙 이제 급박한 과정에서 이제 전문 용어들이 마스크를 쓴 상태로 이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녹음입니다. 네, 뭐 나머지는 이제 NLP, 이미지, 뭐 음성, 이제 동영상 사례가 쭉 있고요. 네, 뭐 한 가지만 이제 지금 시간이 다 돼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저희 쪽에 최근에 많이 들어온 것들이 이제 리뷰에 대한 텍스트 태깅인데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떤
뭐 팩트에 대한 라벨링도 하지만 감성에 대한 라벨링 요청이 최근에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음식 배달 플랫폼에서의 고객 리뷰가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고객들이 직접 판단을 하고 이게 어느 정도의 감정으로 느껴지는지 등에 대한 판단을 하는 프로젝트들인데, 이게 제 기억으로는 거의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음식 배달 플랫폼에서 거의 저희에게 다 의뢰가 들어와서 진행했던 프로젝트고요. 이제 아마 이제 CS에 대한 자동화나 그 어떤 레퓨테이션, 그러니까 식당에 대한 레퓨테이션을 확인하기 위한 이제 프로젝트가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더 사례들이 좀 훨씬 더 많은데요. 지금 일단 시간상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바로 이어서 저희 지금 채팅상 올라와 있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올굴 랜드마크 프로젝트에서 사용하신 솔루션과 개발 환경이 궁금하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기 보여드렸던 샘플 이미지의 툴은 다 저희 쪽에서 자체 개발한 어노테이션 플랫폼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아까 텍스트, 영상, 이미지, 음성에 대한 원본 소스에 대한 뭐 클래시피케이션, 뭐 세그멘테이션, 뭐 오브젝트 디텍션, 뭐 아까 그랬던 키포인트 이런 작업들에 대한 어떤 툴을 저희가 컴포넌트 형태로 조립을 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화면에 나오는 툴은 실제로 크라우드웍스의 이제 그 작업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 아까 얼굴 클래시피케이션, 얼굴 그 랜드마크 같은 경우는 사실 점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갖고 있는 모델로 한번 이제 전 처리를 한번 하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이제 마이너한 수정을 하는 정도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조금 많아서 바로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출이나 최근 코로나 사태 이후 매출이나 데이터 수집 요청 건의 증가가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매출요? 네, 매출이랑 데이터 수집. 일단 매출은 저희가 이제 뭐 계속 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데이터 수집 건이 사실은 되게 많습니다. 이게 데이터 수집 건이 되게 많아지고 있는데 그거는 코로나 영향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제 그 스타트업들이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하시면서 데이터가 없는 상태로 이제 데이터 관련된 서비스를 진행하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수집 단계부터 진행하는 경우가 요청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 게 사실 좀 큰 이유인 것 같고요. 그 코로나 때문에는 수집이 약간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딘가 방문해서 찍어주세요라고 하는 요청 사항들은 거의 실행이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조금 수집 요청은 많아졌으나 실제 실행할 수 있는 약간 폭은 조금 줄어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개인정보 데이터 수집 시 어떤 개인정보가 포함이 되는지와 그 자료 수집으로 어떤 방법을 이용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이 정확하게 개인정보 데이터 수집 시 어떤 개인정보가 포함이 되는지, 그리고 자료 수집은 어떤 방법을 이용하는지. 이게 제일 많은 개인정보 중에서 제일 많은 건 사실 민감해 하시는 거는 얼굴이고요. 그 얼굴이 보통 이제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뭐 시큐리티에서 얼굴 인식이나 아니면은 뭐 가족 그 어떤 그런 이제 홈 카메라에 대한 솔루션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사진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고, 이 사진이 사실은 세대별로 쭉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열 때 유아부터 시작해서 60대 이상까지를 쭉 보통 이제 요청해서 그렇게 프로젝트를 여는 게 보통인데, 보통 근데 이 얼굴에 대한 그런 좀 수집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건 되게 좀 조심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이거 되게 많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상당히 설명을 이건 잘 드려야 되는 프로젝트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게 어떻게 쓰이고 어느 회사에서 어떻게 쓰이고 바깥으로 절대 나가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개런티를 하고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은 얼굴 사진 수집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도 하나 질문 드릴게요. 결국은 크라우드웍스에서 이제 저희
비대면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내가 작업자로 어떻게 참여하는지가 궁금할 것 같아요. 작업자로 참여하는데 조건이 있는지, 아니면 회원만 가입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뭐 어떤 도구를 사용하는 학습을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가능하다면 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시간당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면 좋겠어요. 네. 그 저희가 이제 특별한 이제 도구에 대한 스킬에 대한 허들이나 그런 건 없고요. 이제 저희 일단 회원 가입을 하시면 가장 기본적인 작업부터 하실 수 있는데요. 보통 이제 그런 것들은 수집인 경우가 많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내부에 그런 뭐 초심자분들을 위해서 저희 툴을 어떻게 다루면 되는지에 대한 교육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게 저희 내부에 로그인 하시고 보시면은 이제 훈련 프로젝트라고 해서 훈련 프로젝트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내일 배움 카드에서도 이제 데이터 라벨링을 위한 교육 과정을 저희가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들을 보시면은 데이터 라벨링이 어떤 일이고, 그리고 어떤 이 도구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이제 데이터 라벨링 작업이 되는지 등을 이제 거기서 배우실 수 있고요. 편의점보다 그 보수가 좋나요? 저희가 이거 이게 영업 기밀인가 아닌가 잠깐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사실 이제 이 프로젝트 이 회사를 만들 때 저희 대표님이 좀 지금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이제 사회적인 역할에 대해서 고민이 되게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시급을 측정을 할 때 최저 시급 이상으로 나오게끔, 그래서 정상적으로 작업을 하면 최저 시급이 나오게끔 저희가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테스트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작업이라는 게 사실은 손에 어느 정도 있고 하게 되면은 툴이 익숙해지면은 좀 러닝 커브가 있어서 상당히 효율이 좀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제 최저 시급 이상, 가장 쉬운 프로젝트가 최저 시급 이상은 돼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설계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저희 프로젝트 특성상 최근에 되게 이런 특수한 어떤 경험이나 이제 기능을 가진 스킬을 가진 분들을 찾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속기사가 가능하신 분이라든지 뭐 영어를 잘하시는 분이라든지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기본 단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자체가 약간 난이도가 높아지면은 더 많은 수익을 벌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작업이 있고 검수라는 과정이 있어서 이제 검수를 하게 되면은 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다른 형태의 이제 수익이 발생하는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면 어쨌든 최저 시급 이상의 수익을 만들 수 있도록 이제 고객 그리고 또 질문이 있는데 질문 올라온 거 많아요. 파트너 회사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파트너 회사 중에 대표적인 파트너 회사를 좀 소개해 주시고 저희 창업자들이 그런 파트너 회사의 기회가 있을지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아까 그 과정에서 조금 설명드렸던 이제 닥터웍스라고 하는 의사들의 네트워크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속기사도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저희가 관계를 만들고 있는 조금 화학 관련된 프로젝트가 좀 크게 진행이 될 것 같아서 이제 그런 어떤 제가 정확한 조직의 형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어떤 그룹하고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닥터웍스는 회사고요. 나머지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약간 이제 모임 같기도 하고 그룹 같기도 한데 여튼 전문가 그룹인 거죠.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들 가운데서 특정 어떤 기능을 요하는 그런 것들이 오면은 저희와 이제 관계를 맺고 있는 전문가 그룹이랑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최근에 프로젝트들이 어떤 그러니까 툴을 쓰는 난이도가 높아졌다기보다도 물론 이제 당연히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전문적인 경험을 어쨌든 데이터 라벨링에 녹여내야 되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특정 어떤 스킬을 갖고 있는 그룹이 있다면 저희는 이제 사실 이제 언제나 환영인 거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프로젝트가 열리면은 이제 사실 그분들하고도 같이 이제 프로젝트 설계부터 시작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 게 저희한테도 이제 상당히 효율적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그룹이 이제 있다면 언제든지 이제 저희 쪽에 이제 컨택을 해주시면 저희가 바로
답을 드리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네, 딱 두 가지만 질문 더 드리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경남 AI 산업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경남 AI 산업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AI 산업, 경남에서의 AI 산업이 어떤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여기 현황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힘든데 저희가 사실은 상당히 많은 파트너들하고 일을 하고 있고, 그 파트너가 이제 대학교 연구소부터 시작해서 이제 대기업까지 되게 상당히 스펙트럼이 넓거든요. 근데 제 기억으로 아마 경남이나 부산은 대상이 아닌가요? 어쨌든 그런 쪽의 의뢰를 그렇게 많이 받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사실 이유가 이제 저희 같은 회사가 있는지 모르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AI로 이제 뭔가 고민하는 회사 자체가 없어서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이제 정부의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제 AI에 대해서 이제 정부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바우처나 AI 바우처나 AI 허브는 좀 큰 회사들이 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열리는데, 이제 그런 사업 그런 어떤 기회들을 좀 레버러지해서 이제,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크라우드웍스 같은 회사들이 이제 어떤 공급업체로 이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레버리지해서 이제 AI에 대해서 좀 처음에 접근을 하시면 비용적인 부분이나 약간 이제 접근에 대한 효율성 이런 것들을 조금 리스크를 낮추면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좀 충분히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면 그런 것들도 이제 크라우드웍스에 저희 쪽에 문의를 하시면 그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영업 쪽에서 언제든지 대응을 해드리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간단하게 저희 경남 지역에는 기계 산업이나 그다음에 제조 사업이 발전해 있으니까 공장에서 제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AI 기술은 어떤 게 있나요?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제일 좋나요? 제조 공장이 갖고 있을 경우에. 제조는 제가 잘 모르는데 여튼 저희 쪽에서 의뢰했던 프로젝트가 있나요, 혹시? 보통은 이제 불량 디텍트였고요. 불량 디텍트였고 그게 되게 다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파이프에 크랙을 찾아달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요. 제일 특이했던 거는 제조업은 아니지만 저기 풍력 발전기. 풍력 발전기에 드론 사진을 모아서 풍력 발전기의 이상 여부를 이제 바깥에서 확인을 하고 그거 크랙을 찾아내는 프로젝트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제조업에서는 불량 프로젝트 디텍트가 이제 대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어떤 센서에 대한 로그 분석에 대한 요청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센서 로그 분석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이제 저희가 했던 케이스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지금도 이제 계속 논의 중이긴 하지만 지금 보니까 이제 그런 고장 예측 탐지를 위해서 이제 그런 부분에 관심은 있으신데 이제 약간 이제 모델을 만들거나 그런 것들이 부담스러워서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제품의 불량을 찾다든지 아니면 그 기계 자체의 고장을 미리 알려준다든지 그런 네네. 쪽에 AI를 활용할 수 있다 이거죠, 그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은 조금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스타트업들이 의뢰하는 데이터 수집의 경우 지불 금액의 범위 그리고 노동부와 지금 연계하고 있는 데이터 라벨러 교육도 한번 소개를 부탁드린다고 지금 질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데이터 예산 범위는 사실 조금 다양한데 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 몇백만 원 단위부터 진행을 하고요. 큰 거는 억 단위로 당연히 이제 넘어가는데 저희가 이제 작은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그러니까 여튼 소규모의 어떤 데이터를 가공하고 싶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좀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저희 플랫폼을 약간 좀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저희한테 지금도 의뢰를 주시면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방법은 이제 저희가 가이드를 해드릴 텐데, 여튼 규모는 이제 몇백만 원 단위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대학원 논문 쓰시겠다고 하시는 분부터 저희한테 오세요. 그래서 되게 소규모부터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많고요. 근데 이제 수집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 저희랑도 이제 아마 저에게 문의를 하시면 저희가 답을 드리겠지만, 이제 비용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더 높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게 저희가 이제 크라우드웍스가 중간에서 어떤 수수료를 많이 취한다 이거보다도 수집 자체가 이제 사람이 움직여서 이렇게 뭐 이제 간단히 뭐 하면은 사진 한 장 찍으면 한 2,000원 주면 사진 하나 찍어주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보통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집 같은 경우는 조금 아마 만약에 의뢰를 하신다면 비용이 조금 높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고용노동부랑 하는 그 내일배움 카드 말씀하신 거죠? 예. 그 고용노동부랑 제가 어쩌다 보니까 이제 몇 번 이제 저희랑 같이 미팅을 했는데, 뭐 물론 이제 다른 어떤 플랫폼 사업자들과 같이 진행을 한 거였고요. 그러니까 저희뿐만 아니라 뭐 거기는 이제 배달의 민족도 있고 뭐 이제 뭐 맘시터 같은 이제 가정 집에 이제 이렇게 와주시는 그런 회사도 있고 쭉 한데, 이제 정부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사실 상당히 좀 관심이 많더라고요. 이게 뭐 코로나 때문도 있고 여튼 이제 사회적 트렌드나 분위기 자체가 이제 어쨌든 자기의 시간 그리고 자기가 있는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고 이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한 거에 약간 초점이 맞춰지고, 이제 많은 어떤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이 그런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제 그런 교육 프로그램에 상당히 관심이 많았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한테 그 플랫폼에서의 어떤 수익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 특히 이제 저희는 이제 데이터 라벨러들을 중심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짜달라라고는 요청이 있었고, 이제 지금 현재 이제 그걸 네일뱅 카드로 그 부분을 이제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론칭을 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 크라우드웍스에서 뭐 일을 하시면 조금 더 낯익을 수는 있겠지만, 이제 다른 여러 이제 공급 업체들도 있고 이제 뭐 아마도 이제 그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아마 공급 기업에서 이제 어떤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그 교육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툴에 대한 교육이라기보다도 전반적으로 데이터 라벨링이 어떤 작업이고 고객에서 어떤 요구가 들어와서 이 작업을 이렇게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교육이고요. 저희가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님이 약간 이제 그런 사회적인 책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약간 고민이 있으시기 때문에 아마도 회사의 노하우를 조금 탈탈 털어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시려고 하시고 있고요. 저희가 조금 이제 이렇게 괜찮을까 하는 고민을 할 정도로.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그 프로젝트 매니징, 그러니까 데이터 프로젝트에 대한 매니징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저희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작업에 대한 어떤 가이드 작성이라든지 다양한 영역, 프로젝트 영역에 있어서의 교육이 아마 계속 추가될 것 같고요. 아마도 그런 교육을 들으시면 이제 뭐 수익을 벌 수 있다 이거보다도 데이터를 가공을 하는 게 이런 일이니까 이제 지금 현재 일하시고 계신 데서 이런 데이터를 만들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거에 대한 충분한 어떤 백그라운드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에 그 사전 질의응답은 아마 그 강의하시면서 대부분 답변이 나와서 따로 질문은 여기까지 마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온라인 제조 플랫폼 설명회를 강연을 해주신 크라우드윅스의 이형주 이사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네, 강연은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